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박영숙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는 이제 꼭 3년이 됐어요. 25살에 결혼해서 60이 넘도록 함께 살았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셈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헤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큰 싸움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너무 지루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주고 집안일도 시키면 하고 아이들 학비도 제때 보냈죠. 그런데 대화가 없었어요. 저녁에 오늘 어땠어? 물으면 그냥 그랬지 이게 답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TV 보거나 낮잠 자거나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아 이러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TV만 봤습니다.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엔 남자가 다 그렇지 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김치 맛있네. 응.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뭐가? 그래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애들도 잘 컸고 돈도 모았고 뭐가 문제야?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재미없이 살고 있는지. 저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 기념일마다 꽃도 받고 저는 결혼기념일에 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더 힘들까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지? 돌이켜봐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TV 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60 넘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나는 뭘 하고 산 거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미쳤어? 이 나이에 왜 참고 살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 말이 제일 화가 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 그게 맞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이혼하고 나니까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근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았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기분 맞춰줄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랑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영화도 보러 갔어요.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 어렸어요.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등산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밝고 따뜻했습니다. 전 남편은 목소리도 무뚝뚝했거든요. 민호 씨는 달랐어요. 자주 웃었습니다. 말도 많았고요. 산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취미가 뭐세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전 남편은 30년을 살면서도 제 취미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관심이 많더라고요. 몇 번 산에 같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산하고 나서 밥도 같이 먹게 됐고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누나, 오늘 머리 다르게 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마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무도 몰라봤거든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거울을 한참 봤습니다. 내가 예뻐 보이나? 60이 넘어서 처음 해본 생각이었어요. 민호 씨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저녁은 드셨어요? 사소한 문자였는데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핸드폰 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나, 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누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고백했습니다. 누나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 신경 쓰이시겠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10살이나 어린 남자.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죠. 그런데 민호 씨 눈을 보는데 거짓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30년을 넘게 살면서도 저를 그렇게 간절하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연애가 시작됐어요. 60이 넘어서 하는 연애. 친구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손도 자주 잡아줬습니다. 길 건널 때, 계단 내려갈 때, 그냥 걸을 때도 전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민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했어요. 누나 복숭아 좋아하신다고 했죠? 하면서 복숭아를 사오는 시기였어요. 기념일도 챙겨줬습니다. 처음 만난 날, 고백한 날, 사귄 지 100일. 전부 다 기억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장미꽃도 받았습니다. 60 넘어서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어요. 누나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제가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화장도 더 신경 썼고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렇게 젊어 보여?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1년쯤 사귀다가 민호 씨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 결혼해요. 저는 진심이에요. 평생 누나만 볼게요. 주저했습니다. 재혼? 그것도 10살 어린 남자와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엄마, 정신 차려. 그 사람 엄마 재산 노리는 거야.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데 말이 돼?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까지는. 나중에 나이 들면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도 늙잖아.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 손을 잡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전 남편과는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와는 1년밖에 안 만났지만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재혼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자식들은 안 왔습니다. 친구 몇 명만 왔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전 남편과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민호 씨와 바닷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신혼 첫날 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 씨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누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호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정해주세요. 저는 누나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매일 그랬어요. 저녁 메뉴도, 주말 계획도, TV 채널도 전부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누나가 정해줘요. 저는 누나 좋은 게 좋아요. 어느 날은 제가 말했어요. 민호 씨도 결정 좀 해봐요. 그랬더니 민호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정하면 어떡해요. 누나가 싫어하실까봐 걱정돼요. 그냥 밥 메뉴 하나 정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 관리도 그랬어요. 누나, 이거 사도 될까요? 양말 하나 사는데도 물어봤어요. 그냥 사세요. 민호 씨 돈인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누나가 괜찮다고 해야 마음이 편해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답답했습니다. 마트 가서도 그랬어요. 뭘 하나 집으려고 하면 누나, 이거 살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좋아요 해야 카트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민호 씨 혼자 장을 보게 됐어요. 나왔더니 카트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담았어요? 누나 없으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민호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누나, 저 아파요. 병원 데려갔습니다. 약 타오고 죽 끓여주고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민호 씨가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틀, 사흘, 나흘.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요. 민호 씨,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좀 어지러워요. 누나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민호 씨는 제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마트 가려고 하면 누나,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전 남편은 제가 어디 가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호 씨가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시간쯤 있었을까요?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10통 왔어요. 누나, 언제 와요? 조금 이따 갈게요. 저 배고파요. 누나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결국 약속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민호 씨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래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누나 없으니까 힘이 안 나요. 밥을 차려줬습니다. 민호 씨가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누나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누나 없으면 저 어떡해요? 그 말이 예전엔 좋았는데 그날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였어요. 처음엔 민호 씨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 하더라고요. 민호 씨, 설거지 좀 해줄래요? 누나가 하는 게 더 깨끗하잖아요. 저는 잘 못해요. 그래도 해봐요. 그럼 누나가 옆에서 알려주면 할게요. 결국 제가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하는 게 더 빨랐어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어떻게 돌려요? 섬유유연제는 어디 넣어요? 처음엔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몇 번을 가르쳐줘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충 살았죠.
근데 누나 만나고 나서는 누나가 다 해주니까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건가? 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자기 일은 알아서 했습니다.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빨래도 알아서 하고 저한테 의지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저한테 물어봤고 모든 걸 저한테 의지했어요. 사랑받는 느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책임지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제가 몸살이 났어요. 민호 씨, 미안한데 오늘은 밥을 못 하겠어요. 배달시켜 먹어요. 네, 누나.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근데 뭘 시켜야 할까요? 아무거나요. 누나가 정해줘요. 저 혼자는 못 정하겠어요. 열이 40도 가까이 나는데 배달 음식 메뉴를 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민호 씨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누나, 물 드릴까요? 누나, 이불 덮을까요? 누나, 괜찮아요? 배려하는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 씨, 그냥 좀 쉬게 해줘요. 네, 미안해요. 그날 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선택한 걸까?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정말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친정 어머니 병원 모시고 장도 보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았는데 민호 씨가 말했어요. 누나,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넥타이 어떤 걸 매야 할까요? 민호 씨가 알아서 골라요. 그래도 누나가 골라주면 좋겠어요. 누나 눈이 더 좋잖아요. 그날따라 화가 났습니다. 민호 씨 54살인데 넥타이 하나 못 고르는 게 말이 돼요? 민호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짜증을 낸 거였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누나 힘들게 했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음 날 아침에 또 물어봤어요. 누나, 그래도 이 넥타이 괜찮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 씨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누나, 저 오늘 회식인데 가도 될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술 마시면 안 되겠죠? 왜요? 회식인데 적당히 마셔요. 누나가 싫어할까 봐요.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그냥 누나 기분 나쁠까 봐 걱정돼요. 결국 민호 씨는 회식에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누나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요. 그리고 술 마시면 누나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 남편은 회식 가면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때는 서운했죠. 그런데 민호 씨는 저 때문에 회식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배려인가, 의존인가. 헷갈렸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나서 민호 씨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누나, 엄마가 아프신데 병원 모시고 가야 할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럼 누나도 같이 가줘요. 저 혼자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병원이 왜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저 혼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누나가 같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결국 저도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데 민호 씨가 제 손만 꽉 잡고 있더라고요. 진료 끝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네. 민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구나. 이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민호 씨, 저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살았잖아요. 그냥 힘들었어요. 매일 외롭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누나가 다 알려주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했던 거구나.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뭘 해도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었죠. 민호 씨와 살 때는 제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를 찾고 저한테 의지했습니다. 둘 다 외로웠습니다. 전 남편과는 혼자여서 외로웠고 민호 씨와는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재혼 생활 괜찮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들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잘해주던데? 너무 잘해줘.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혼자 못해. 밥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다 나한테 물어봐.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전 남편보단 낫잖아. 글쎄, 요즘은 전 남편이 나았던 것 같아. 적어도 혼자 알아서 살았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혼했어? 뭐하러 재혼했어? 집에 돌아왔더니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직 점심도 안 지났는데 왜 벌써 물어봐요?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누나가 힘들어 하실까봐.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호 씨한테 화를 냈습니다. 민호 씨, 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민호 씨 눈치 보고 민호 씨 챙기고 저는 언제 쉬어요? 민호 씨가 울먹이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누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 솔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는 25살부터 62까지 살았습니다. 37년이요. 지루했지만 제 인생을 살 수는 있었어요. 민호 씨와는 겨우 6개월 살았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돌봐야 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데이트할 때 다정하고 손 잡아주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결혼하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민호 씨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재혼했는데 결국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더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한테는 아내였지만 민호 씨한테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였어요. 민호 씨 챙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제 몸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누나, 괜찮아요? 응, 좀 쉬면 나을 거야. 그럼 언제 퇴원해요?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픈데 이 사람 생각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민호 씨, 저 지금 아파요. 알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누나 없으면 저 어떡해요? 나는 어떡하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넘쳐나고. 민호 씨,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누나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사흘 입원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이렇게 됐어요. 그날 민호 씨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민호 씨를 걱정해서 온 거였어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 민호 원래 이래요. 저희도 알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네. 예전 여자친구들한테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엔 다 짐이 돼서 헤어졌죠. 형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민호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말하면 누나가 싫어할까 봐요. 그럼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속인 건 아니에요. 누나 만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누나가 저를 변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필요로 했던 거죠.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을. 그날부터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2번이나 이혼했네 그럴 게 뻔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정말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민호 씨는 10살 어렸지만 저를 젊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민호 씨, 우리 헤어져요. 민호 씨가 울었습니다. 매달렸어요. 누나 안 돼요. 저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민호 씨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야 해요.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1년 동안 봤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64세 나이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2번이나 이혼했대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외롭긴 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혼자만의 시간이거든요.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지루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설레게 하진 않았지만 저를 지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2번째 결혼은 설렜지만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이용했습니다. 어느 게 나았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둘 다 후회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10살 어린 남자라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어요. 민호 씨는 나이만 54이었지 마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그걸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다정한 줄만 알았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의존이었다는 걸. 이제는 이혼도 재혼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이 60이 넘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설렘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갈 힘이에요.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 전 남편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민호 씨는 저를 너무 필요로 했어요. 둘 다 균형이 안 맞았던 거죠. 이제 저는 혼자가 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걸 60 넘어서 배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결혼과 설레지만 힘든 결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알겠어요. 둘 다 아니라는 걸. 혼자 행복할 수 있어야 함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혼자 고민하기엔 버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인생 청춘 사연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같이 늙어가며 생각해보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던 분이라면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